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9일이고요. 긴급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분이 발발했습니다. 이건 거의 내전 상황인데요.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리고 당내 인사들 사이에서도 초재선 그리고 중진, 친명, 비명 입장이 완전히 갈리고 있고 그냥 앞뒤 없이 치고 나가는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바로 송영길 관련된 부분인데요. 송영길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친명들의 상황은 가능하면은 좀 언급을 안 한다던가 오히려 뻔뻔하게 나가는 작전인데 반해서 초재선의 모임, 사실상 따지고 보면 문재인한테 그동안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놓고 친문들 같은 경우는 송영길을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장경태, 어제 정성호에 이어서 황당한 발언을 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민주당 내분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성호가 어제 돈봉투, 차비, 그리고 밥값, 기름값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300만 원. 이거 불찰로 실현한 거 반성합니다. 불필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라면서 돈의 사용처를 추측하면서 실수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당 지도부에서 잘못했다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정성호의 실언, 사과하는 시점에 장경태가 그 5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달 밥값도 안 된다. 그리고 의원들이 300만 원 욕심낼 이유가 없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과연 50만 원이 한 달 밥값이 안 되는 걸까요? 국회의원들은 2021년 기준으로 50만 원은 한 달 밥값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50만 원은 지급할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밥값 준 거니까 그 정도 주는 거 뭐가 어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장경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되지만 실무자에게 전달된 금액이 50만 원이 살포됐다거나 어떤 거창한 금액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윤관석이 이정근에게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 10개를 받아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에게 나눠준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300만 원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거에 욕심낼 이유도 없다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녹취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님, 우리도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경태는 앞뒤 없이 저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한다? 저는 좀 들으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다. 말이 안 되는 대화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가 않죠. 자, 윤관석이가 국회의원들한테 돈을 뿌린 것이고 돈을 조달한 것이 원외위원장들이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 앞뒤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섞어가지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게 바로 장경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50만 원은 밥값도 안 된다. 그래서 그 정도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 실무자들 아니냐. 근데 지금 강내구에 의해서 돈이 전달된 경로를 보면은 상황실장도 있지만 대의원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성호의 사과, 바로 헛수고를 만드는 장경태. 역시 민주당은요, 입으로 망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서영교 같은 경우는 이거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고, 장경태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 밥값도 안 되는 거 줄 수도 있지, 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고위에서 비명계 두 사람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는 겁니다. 고민정, 송갑석인데요. 무릎 꿇어라 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고민정은 돈을 주거나 받은 게 아니라면 왜 녹취록에 그런 말들이 들어간 것인가? 도대체 송영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송영길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정치인으로 기억하는데 떳떳하다면 귀국을 미룰 필요가 있겠냐. 누명을 썼다면 해명하고 잘못이 있는 것이라면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민정이 자폭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불출마 선언한 오영환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면서 이런 후배 앞에서 어떤 선택이 존중받을 것인지 송영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영환이는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오영환이 뭐 비례대표입니까? 지역구 의원이지. 그러면은 의정부에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고민정도 자기도 불출마 선언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아직까지도 자기가 하는 얘기와 남에게 훈수 두는 얘기와 언행일치가 안 되는 고민정.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송영길에게 무릎을 꿇어라 소리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비명계인 지명직 송갑석 최고위원도 이재명이 송영길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지만 송영길은 프랑스 현지에서의 기자 간담회만을 예고할 뿐 귀국 여부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면서 개인적 일탈 행위다.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귀국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하는 송영길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켜보면서 당원과 국민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라면서 송영길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보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이 있어야 할 곳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그런데 비명계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친명계는 입을 다문다거나 공식적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와야죠 라는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최대 의원 모임인 더 미래에서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게 귀국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미래 관계자 오늘 중에 송영길의 빠른 귀국을 요청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면서 당이 돈봉투 사건으로 위기에 빠졌는데 전직 대표로서 조기 귀국해서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게 입장이라는 거죠. 그에 더해서 당내 초선 모임인 더민초라고 있죠. 또 송영길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는 성명을 오늘 내에 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 내분이 일어난 것이고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났죠. 친명계에선 가능하면은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게 비명이라든지 초선이라든지 당내 최고 모임이라든지 들고 일어난 상황인 겁니다. 이재명 지금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죠. 혹시 22일 날 송영길이 그냥 다 불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송영길의 그 귀국 시점을 자기들끼리 조율한 거 아니냐, 짜고 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정황이 있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박성준이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송영길의 조기 귀국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 인터뷰를 위해 송영길에게 얼마나 많은 전화가 오겠느냐라면서 송영길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것은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자들과 만나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후에 귀국을 정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7월까지는 버티지 않지 않겠느냐, 버틸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황당한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될 때는 안 들어오고 좀 시간을 끌다가 좀 잠잠해지면 7월보다는 먼저 들어오는 형태. 그래서 그때 가서 대충 정리되고 자기들끼리 말 맞춰놓고 그때 가서 검찰 수사 받는 척 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자들의 술수 모르겠습니까? 이재명과 송영길 도대체 무슨 딜을 했는지, 거래를 했는지, 전당대회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 전당대회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후보 선출, 그리고 이재명이 선거에서 진 후에 개항을 넘겨주고 또 서울시장에 나와가지고 망신까지 당해가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 프랑스 파리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송영길은 다 털어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송영길이 입이 제대로 열리게 되면 이재명은 끝장난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민주당 내분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멱살잡이로 무너집니다. 친명 비명의 갈등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원팀이 돼서 미래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